예, 안녕하세요. 저 열린비즈랩의 안병민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 혁신을 화두로 강의하고 글 쓰고 자문하고 책을 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휴식이라는 주제도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좀 풀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게 꼭 일만 경영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우리가 시야를 확장한다면 내 삶의 경영자, 그 각자, 우리 여러분들이 내 삶을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과 내 삶을 아우르는 이런 경영에 있어서 이런 휴식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헤드라인에 이런 말이 딱 떠 있더라고요. 연말도 제대로 못 쉬는 과로의 나라. 지금이야 이제 제도적으로 휴식이 일정 부분 이제 보장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휴가 문화 자체, 휴식 문화 자체가 너무너무 후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식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휴가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휴가 내려 그러면 김대리 요즘 일 별로 없나 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휴가를 못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과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그야말로 이 부지런함, 근면성으로 헤쳐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그야말로 정말 놀랄 정도로 아주 단기간에 급속도의 발전을 이뤄낸 거죠. 근데 세상이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가 중요하냐? 부지런함,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창의성이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연구를 하고 뭐 이런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제대로 놀 때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제대로 쉴 때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관통했던 우리의 어떤 그 메커니즘,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일은 일이고 놀이는 놀이였잖아요. 일은 일이고 휴식은 휴식이었다고. 전혀 다른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 왜 노는 거야?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팽배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식이란 게 가만히 멈춰서서 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휴식의 본질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휴식의 핵심이란 건 이 낯설게 하기가 아닐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창의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조금 낯선 환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는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기분 좋은 긴장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행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익숙해 있던 그 동네, 그 환경, 거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호기심도 생겨나고요. 궁금증도 생겨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창의성이라는 게 막 발현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휴식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익숙함과의 결별입니다. 우리한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이런 데서 과감하게 떠나가는 거라고요. 그걸 떠나가서 이제 뭘 찾아가는 거냐? 새로움을 찾아가는 과정. 저는 그걸 휴식이라고 부는 거죠. 실제 기업들에서도요, 이제 경영이란 측면, 그래서 이 휴식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소위 말하는 창의 기업들,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무작정 부지런하게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뭔가 창의적인 관점을 기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낯설게 하기의 기법들을 많이 응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이미지는 뭐냐면 구글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본사 사무실입니다. 이 부다페스트라는 도시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온천으로 아주 유명하대요. 부다페스트 도시만에만 무려 100개가 넘는 그런 온천들이 아주 즐비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 구글 사무실은 뭘 컨셉으로 만든 거냐? 스파, 온천이란 그 단어, 그 키워드를 컨셉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라고요. 우리 시각에서 보면 야 이게 사무실이야? 이게 일하는 데야? 그런 질문 자체가 바로 낯설게 하기인 거죠. 옛날에는 일은 일이고 휴식은 휴식이었다면 이게 점점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면서 뭔가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습 휴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3일, 4일, 일주일 이런 식의 휴가가 아니라 장기 휴가, 한 달 또는 2달 휴가 이런 휴가를 독려하는, 장려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몸을 담았던 어떤 기업도요. 만 3년을 근무하면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의 휴가, 전 그걸 어떻게 활용했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보통 제주도 여행 그러면 뭐 3박 4일, 4박 5일 뭐 이렇게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휴가를 갔다고요. 한 달 휴가를 가다 보니까 예전에 짧은 여행으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미용실 또는 이발소 가신 적 있어요? 한 달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발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 느낌이 뭐였냐면 그동안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돌아다녔던 제주도란 그 곳, 그 공간을 한 발 더 그 안에 계시는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 전혀 다른 시각과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장기 휴가를 장려하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바깥에 가서 전혀 다른 관점, 새로운 시각들을 그렇게 획득해서 이제 우리 일터로 돌아오면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일 거야. 그 창의성을 네가 하는 일에 접목시켜줘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 야근을 금지하는 그런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야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해봐야 야, 그거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걸 아는 거죠. 네, 이건 뭐냐면 밝을 명자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와 달 전혀 다른 거라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요. 근데 이젠 융합과 복합의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와 달을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합쳐보니까 오히려 한 대로 품어 안으니까 오히려 더 큰 입체적인 새로운 시야, 새로운 통찰이 생기는구나. 이게 밝은 지혜라는 뜻으로 뭔가 더 큰 한 차원 높은 시선의 높이가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요즘 노자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노자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해와 달을 구분하지 않고 한 대 감싸움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자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요즘 또 경영에 접목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현실 세계랑 메타버스는 전혀 다른 거야. 그 애들이 하는 게임 아니야? 자꾸 구분하고 정의하는 거죠. 과거의 틀에 맞춰서.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이제 하나로 점점 합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랑 메타버스가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도도한 경제적인 활동, 흐름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들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서 팬사인회를 하니까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미 새로운 빙스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개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2030년도만 되면 1,700조, 메타버스 시장이 1,700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도 점점 연결되고 있다. 융합과 복합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MZ세대 사회 주축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MZ세대들은 휴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 몇몇 데이터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이란 이 키워드 때문에 집에서 많은 휴식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집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즐기는 겁니다. 집에서 운동하시는 거, 홈트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 자체를 꾸미는 홈 디자인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근데 이게 단순히 집에서 뭔가 혼자 하고 있는 거구나, 디지털을 즐기고 있는 거구나 그 차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데 어울려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틀 안에서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았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딴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졌다고요. 훨씬 더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의 대화가 가능해지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그걸 이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식이라는 걸 저는 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내 일과 내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인 틀과 그 규정, 그 규범 안에서 내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지를 못했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일과 내 삶을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 키워드가 바로 캐주얼이라는 단어인데요. 캐주얼의 반대말은 뭔가요? 그게 바로 정장 혹은 유니폼이요. 제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단어인데요. 정장의 세상, 유니폼의 세상은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회적인 어떤 압력 때문에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요.
근데 이 캐주얼이란 건 내 개성, 내 기호, 내 창의, 내 기분 다 맞춰가지고 내가 색깔과 디자인,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캐주얼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내 일과 내 삶을 경영하면 어떨까? 이 캐주얼이란 단어 안에 녹아있는 의미들이 나다움이란 겁니다. 유니폼과 정장 안에 들어있지 않은 전체적인 획일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아닌 나다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어떤 자유.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내가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 이런 단어들이 이 캐주얼 안에 녹아있다. 그래서 이 휴식을 바라보는 관점도요. 정장과 유니폼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런 캐주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온전한 휴식,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 내 상황과 내 삶에 맞는 그런 휴식들을 취하는 게 온전한 휴식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서 생각을 멈춘답니다. 반대로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멈추는 거죠. 제가 미리 사전에 어떤 질문들 나왔던 것들 좀 보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쉰다고 쉬는데 왜 별로 쉰 것 같지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달렸는데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결승선을 통과하더라도 헛헛한 거죠. 뭘 위해서 내가 달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기 위해서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성공 이런 것들을 각자 다시 한번 정의내려 보시고요. 그 생각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달리기를 조금 멈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차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고요. 우리 왜 동양화에도 여백의 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화면을 꽉 채우는 게 아름다움이 아니라고요. 그 비어있는 그 여백 자체가 이 음악 속에서도 이 쉼표, 음표 사이에 있는 그 침묵의 시간 그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는 직선이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계속 직선의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창의성이 중요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곡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돌아가면 어떤가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힘들면 쉬어가면 되는 거죠. 가다가 전혀 몰랐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근사한 풍경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서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곡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행복한 그런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가장 덜 행복한 요일이 과연 어떤 요일인가? 여러분들 어떤 요일인가요? 일요일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요일이 가장 덜 행복하대요. 지금 이제 개그 콘서트란 프로그램이 사라졌지만 막을 내렸지만 한때 개그 콘서트란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얻을 때 그 개그 콘서트를 즐겁게 보고 나서 시청하고 나서 왜 끝날 때 시그널 음악 있잖아요. 빠밤빰 그거 할 때 야 이번 주말도 벌써 끝났구나. 그때부터 무시무시하게 불행해지기 시작한답니다. 이 제대로 우리의 일상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주말이란 게 흘러간 거죠. 여러분들의 휴식은 그래서 안녕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TV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멍하니 TV 보는 거 그게 제대로 된 휴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침대 안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제대로 된 휴식 아닐 것 같습니다. 내 휴식은 어때야 될지 아까 낯설게 하기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쉼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도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